이쯤 되면 거의 에어팟 프로 리뷰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전문가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주연TV의 G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는 동생한테 빌려서 한 3일 동안 사용하게 된 이 소니 WF-1000XM3에 대한 간단한 사용 소감과 그리고 에어팟 프로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팟 프로 관련 영상만 대체 얼마나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6개인가 7개 찍은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 에어팟 프로를 저는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소니 제품을 많이 써보지도 않았지만 소리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는 겁니다. 소리가 진짜 깨끗하고 잘 들리고, 그리고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좀 더 풍부하고 깊이감을 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 에어팟 프로의 소리도 절대 나쁘지 않았고 수준급이기는 했지만 둘 중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소니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플도 소리에 일가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장인 정신의 소니를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도 꽤 괜찮았어요. 음악을 듣다가 바깥 소리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싶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몇몇 소리들은 이게 좀 잘 걸러주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라든가 지하철의 그 굉음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소니가 조금 잘 못 걸러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에어팟 프로는 소니가 걸러주지 못했던 소리들, 예를 들어서 버스 지나다니는 소리, 차 지나다니는 소리, 이런 것들은 에어팟 프로가 더 잘 걸러줬습니다. 이게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는 게 소리를 걸러주는 영역이 이 둘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게 더 잘 걸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에어팟이 더 잘 걸러주는 소음이 있고 소니가 더 잘 걸러주는 소음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소니가 조금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니는 커널형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노이즈 캔슬링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에어팟 프로는 세미 이니어 타입이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귀가 좀 먹먹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팟 프로가 못 쓸 수준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에 있어서는 두 제품 모두 다 훌륭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소니가 이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많이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제품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작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게 있어요. 연결성인데요. 끊김 이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리퍼 제품이 엄청나게 풀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 끊김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해결이 됐을까 싶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해결 못 된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랑 연결했을 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끊김이 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음악이 중간중간 끊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제가 출근하는 용산역 쪽의 대합실에 가면은 진짜 못 들어줄 정도로 끊겼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물론 에어팟 프로의 끊김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에어팟 프로도 끊김이 가끔 발생하는데 소니에 비교하면은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용산역에서 제가 음악을 들었을 때 반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음질 모드가 있어요. 바로 음질 우선이랑 연결성 우선, 이 두 가지인데, 연결성 우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음질을 다소 희생하다 하더라도 연결성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용산역에서 이거를 썼을 때 너무 많이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드를 바꿔보자 했는데 연결성 우선 모드로 체크돼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끊겼던 거예요. 근데 반전이 뭐냐면 연결성 우선 모드에서 이거를 들었는데도 음질은 얘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음질 우선 모드로 바꿔보니까 끊김이 훨씬 심해져서 음질을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참 진짜 끊김 문제를 이렇게 등치를 키워놓고서도 해결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연결성 면에서는 진짜 이 에어팟 프로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착용감인데, 착용감 면에서도 에어팟 프로가 훨씬 좋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미 이니어 타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에 살짝 걸쳐지는 느낌이 있어요. 귀 속을 파고드는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얘에 비하면 확실히 양반입니다. 제가 이걸 오랫동안 끼다가 이거를 껴보니까 귓속을 좀 파고든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한테는 이 소니가 많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유닛 자체는 이 둘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유닛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사이즈는 비슷비슷한데, 소니는 귓 밖으로 많이 튀어나온 구조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귀에 착 감기는 구조다 보니까 착용감 면에 있어서는 에어팟 프로가 확실히 편했어요. 이거는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품질인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니가 특정 상황에서는 에어팟 프로보다 통화 품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에어팟 프로 이 통화 품질 때문에 사는 건데 이 소니에 밀리면 어떡하나. 하지만 전반적인 통화 품질에서는 에어팟 프로가 진짜 월등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를 수음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정말 깔끔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니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는 에어팟 프로보다 오히려 통화 품질이 더 좋았어요. 반면에 에어팟 프로는 통화를 할 때 약간 좀 먹먹하게 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단점이 있는 게 통화 시에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그 바람 소리를 잘 걸러주지 못해요. 그게 아직까지도 단점이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에어팟 프로보다 소니의 통화 마이크 품질이 훨씬 좋다라는 거였어요. 네, 지금은 소니 WF-1000XM3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좀 잘 들리세요? 엄청 잘 들리는데? 아, 잘 들려요. 지금 현재 여기는 좀 사람이 별로 없는 한산한 거리, 옆에 차가 좀 다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들리시나 봐요. 차 소리 안 들려. 안 들려요? 목소리만 잘 들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거 잘 들리긴 하는데 조금 잡음이 들린다고 해야 되나? 바람 소리가 지금 혹시 들리나요? 들려요, 맞아요. 이게 좀 바람 소리는 이게 좀 못 걸러주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조용한 거리에서 통화를 하다가 지하철, 터널, 대합실 이런 데로 가봤는데 에어팟 프로가 소니보다 통화 품질에 있어서 모든 걸 압살해버렸어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게 소리가 다소 먹먹하게 들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균일한 통화 품질을 들려줘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밖에 소음이 심해지고 그리고 지하철같이 밀폐된 공간에 가게 되면은 통화 품질이 진짜 심각해집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성 문제 때문에 끊김이 굉장히 심했고요. 바깥의 지하철 소음을 얘는 완전히 걸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목소리도 제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반면에 이 에어팟 프로는 상대방의 목소리도 잘 들렸고 상대방이 제 목소리도 굉장히 잘 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 신용산역 안쪽에서 소니로 통화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들리는 거 분명히 지금은 들리고 있어요. 지금은 잘 들려요? 좀 오래 통화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다시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면 좋겠네요. 이거는 잡으면 더 끌어들이긴 하네. 잡음은 좀 더 끌어들이는 게 있다. 느낌이 있는 느낌? 지금은 일단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네, 에어팟 프로로 일단 좀 테스트해볼게요. 네. 괜찮아. 지금 혹시 괜찮아요 지금은? 아주 괜찮아. 지금 저 평소 목소리대로 얘기하는데도 괜찮다는 거죠?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안까지 왔으니까 다시 그 소니로 바꿔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은 이 WF-1000X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엄청 끊겨. 그리고 선명하게 들리지도 않아. 지금 저도 안 보는데 거의 안 들리는데? 맞아요. 되게 먹먹하다기보다 난 안 들려. 잡음도 많이 들리고. 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다시 통화를 하고 있고 현재 지하철은 정차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 어떠세요? 목소리는 들려요. 목소리는 들려요? 들리고 아직까지 먹먹한 건 있지만 그래도 잘 들린다. 잘 들린다. 네, 지금은 그 지하철 안에서 달리는 다리 위에 있고 그리고 에어팟 프로로 통화 테스트 중인데 지금은 어떠세요? 너무 잘 들려. 끊기지 이게 않고 네. 잡음도 없고 목소리 깨끗하게 잘 들려요. 이게 어쨌든 에어팟 프로가 지하철 그리고 역 대합실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소니보다 통화 성능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엔 조용한 상황에서 통화를 한다면 꽤 쓸만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주변에 소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니처럼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만 통화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런 에어팟 계열이 통화 품질에 있어서는 넘버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언젠가 누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통화 품질 면에서는 소니보다 에어팟 프로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편의성인데, 전반적인 편의성 면에서는 이것도 솔직히 에어팟 프로가 더 좋았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음질도 좋고 노이즈 캔슬링도 괜찮고 그건 좋은데 좀 약간 유저를 많이 배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일단 케이스 사이즈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드럽게 크죠. 이렇게 크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한 손에 쥐면은 소니는 이 정도로 들어와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소니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에어팟 프로는 그 이물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바지 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크고 우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방을 잘 안 매잖아요. 외출을 할 때. 그럴 때는 이거 휴대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등치가 이 정도로 큰데도 배터리 타임은 에어팟 프로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둘이 서로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등치만 보면은 이게 한 3-40시간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 2-30시간밖에 안 가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앱이 있는데, 컨트롤 앱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도 조절할 수 있고 외부 소리 듣기 같은 것도 부드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Q도 설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EQ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EQ 몇 번 건드려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다 일반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작하는 방식도 이거는 터치고 이거는 약간 그 꼬집는 방식인데 뭐 터치 방식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가 저는 좀 더 편했고요. 충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USB-C로 충전하고 이건 라이트닝 포트로 충전하는데 범용성 면에서는 확실히 이 소니가 더 좋죠. 그래서 편의성에 대한 제 결론은 에어팟이 훨씬 편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제품에 대한 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에어팟 프로를 계속 쓸 겁니다. 왜냐하면 에어팟 프로가 제 성향이랑 좀 더 맞기 때문이에요.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정말 중요하다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무리 에어팟 프로가 좋다고 해도 저는 소니의 사운드가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소리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온 것 같고, 반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은 그렇지가 못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성향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좀 비추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하고 연결했을 때는 끊김이 좀 있었고요. 제 아는 동생이 해준 말을 들어보니까 안드로이드하고 연결했을 땐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안드로이드 유저분들 중에 이거 쓰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는 동생을 통해서 빌린 소니 WF-1000XM3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간단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훌륭한 제품이면 사실이고요. 코드리스 이어폰을 구입하실 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 두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무선 이어폰 중에서 거의 탑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무선 이어폰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이어폰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이 두 제품 중 하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지원TV의 주십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